안녕하십니까. 한빛재활의학과 원장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석회성 건염에 의한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출처인데요. 회전근개의 석회성 건염, 진단과 치료 기술의 현황이라는 논문입니다. 회전근개의 석회성 건염은 어깨 관절의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을 일으킵니다. 보통 중년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며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무증상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약 10에서 20% 환자에서 좌우 양측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영상은 왼쪽 어깨의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60대 남성 환자분의 진찰 모습인데요. 먼저 팔을 들어 관절 가동을 측정합니다. 수평 회전인데 이때는 통증 없으시고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머리 방향으로 돌리는 외회전 검사입니다. 방금 손이 침대 끝에 닿지 못한 상태에서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다음으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굴곡 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통증과 가동 제한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초음파 영상을 보았더니 회전근개 내에서 짙은 음영의 석회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석회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불명확하지만 과사용에 따른 변성, 혈액순환의 장애, 줄기세포 이상 분화, 칼슘 대사와 연관된 유전자 변이, 그리고 당뇨와 갑상선 질환에서와 같은 호르몬 변화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석회가 만들어지는 형성기, 형성된 석회가 회전근개 내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잡는 안정기, 마지막으로 석회가 흡수되고 사라지는 용액기입니다. 위쪽의 초음파 영상은 방금 전에 보셨던 환자분의 석회 모습인데요. 안정기에서 보이는 진하고 아크형의 석회가 관찰되고 있죠. 아래 그림은 결절 또는 낭종형의 석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용액기 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다음으로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통증이 나타난 경우 소염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환자분의 관절 가동 제한을 호전시키기 위해 도수 정형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석회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경우 주사바늘을 이용한 니들링과 세척 방법,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체외 충격파 치료와 도수 정형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에서 확인된 석회 부위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할 때 환자분께서 너무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호전시키기 위해 도수 정형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한 손으로 어깨를 고정시키고 반대쪽 손으로 회전, 견인을 통해 가동 범위를 증진시킵니다. 다음은 저강도의 빠른 견인력을 어깨 관절에 전달함으로써 가동을 증진시켜주는 스러스트 방법입니다. 환자분의 자세를 바꾼 다음 위쪽을 지나는 극상근과 승모근의 근육을 치료합니다. 다음으로 회전근개의 충돌을 줄여주기 위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치료가 마무리되면 환자분의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평가합니다. 외회전에서 처음보다 통증 반응이 줄었고 가동 범위도 증가하였습니다. 굴곡에서도 통증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환자분의 통증 감소와 관절 가동 범위 증가가 석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깨 주변의 근육과 힘줄의 이완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석회를 없애기 위한 좀 더 침습적인 방법은 환자분의 통증 정도와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에 발생한 석회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침습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보존적인 방법을 이용하면서 환자의 석회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한 후에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환자 친화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